자, 오늘부터 현대사가 들어가는데 이 현대사 중에서 좀 가장 어려운 파트가 아마 지금 오전에 수업이 진행되는 파트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 해방 전후사라고 해서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이 부분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를 하시면 정리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핑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매핑에 따라서 좀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필기를 좀 하나씩 해가면서 해결을 좀 할게요. 자, 제목을 해방 전후사라고 쓰시고요. 자, 첫 번째부터 좀 볼게요. 첫 번째 이 건국준비활동서부터 좀 보는데 제가 지금 요 근래 수업이 양이 좀 많아져 가지고 목소리가 좀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목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러는데 수업이 양이 좀 많아져 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이 건국 준비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걸 구조적으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복국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국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국이라는 게 이제 국토가 회복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광복 해방이죠. 복국이라는 건 이제 국토가 회복되는 거니까 이게 광복이고 이건 이제 해방인데 이 해방된 이후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국을 해야죠. 건국이라는 건 뭐를 수립하는 거예요? 정부를 수립하는 거죠. 이제 정부 수립 단계가 필요하더라. 근데 이게 기간이 아무리 빨리 진행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중간에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죠. 그럼 무정부 상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죠? 건국 전에, 그러니까 복국 전에 이 전에 뭐를 해놓는 거예요? 건국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국과 함께 뭐가 수립될 수 있도록 이해됩니까? 구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할 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국을 하면 그 다음에 나라를 이제 정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국한 이후에 정부를 수립하면 아무리 빨리 되더라도 중간에 무정부 상태가 있으니까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려면 복국 전에 뭐를 해야 돼요? 건국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복국과 함께 뭐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 중간 사이에 무정부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건국준비활동이라는 건 뭘 배우는 거냐면 뭐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구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이유를 또 하나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미군정이 실시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부가 우리나라가 세우질 못하고 뭐가 실시돼요? 미국이 들어와서 군정을 실시하는데 미국이 군정을 실시할 때 내세웠던 명분이 뭐냐면 너희는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대신 통치를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는 정부를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진해 군정을 하려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반론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고, 그리고 미군정 실시에 대한 미군정 실시 명분에 대한, 이렇게 해야죠. 명분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서를 보면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돼 있고 그냥 건국준비활동 그러면 건국준비활동을 했던 단체들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암기를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갈 리가 없는 거죠.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이후에 배우는 건국준비활동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분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차분하게. 막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보면 이렇게 차분하게 항상. 밑에다 지도를 좀 하나 그릴 거예요. 자, 건국준비활동을 했던 것을 좀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좀 복잡해집니다. 일단 순서대로 건국준비활동을 했던 단체들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할 거예요. 충칭에서 건국준비활동이 일어난대요. 누가 했을까요? 그렇죠. 임시정부에서 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임시정부에서 임시자 떼려면 그렇죠? 건국준비활동을 하고 있어야죠.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충칭이다. 그러면 이 충칭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 만들어져. 여당. 그게 뭐였죠? 한국독립당. 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부를 세우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법을 만들어야죠. 헌법을. 그럼 헌법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입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독립당이 중요한 거야. 건국준비활동에 있어서는. 한국 독립당이 여당이라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국 독립당에서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삼균주의라는 걸 원래 써놨었는데 이거를 이제 건국강령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건국강령을 이제 기초로 해서 뭐를 만들면 돼요? 법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정부가 수립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가 수립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법이 필요하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채택을 했어요. 여기서 채택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중국 관내에다 1930년에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만들어 놨었거든요. 한국 독립당이 같은 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한국 독립당 시절에 이미 건국강령을 써놨어요. 조소왕이가. 그거를 채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1941년이에요. 이게 만들어져야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순서가? 순서를 잘 생각하라. 건국강령이 만들어져야 이 강령에 따라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 법을 만들어야 정부가 수립된다니까. 그러니까 건국강령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균주의는 하나씩 좀 볼게요. 족균, 국균, 인균을 표방하고 있어요. 족균은 민족과 민족의 균등,
국규는 국가와 국가의 균등, 인규는 개인과 개인의 균등이에요. 이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봤냐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에요.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의 균등. 이런 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조성의 삼균주의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보면 어떤 것들이 또 나오냐면 농민들에게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 개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들 있죠. 이걸 농민들에게 분배해야 된다는 토지 분배 이론도 나오고요. 경제적인 균등이죠. 토지 분배 이론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무교육제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의무교육이 돼야 교육의 균등이 실현되거든요. 맨날 돈 있는 새끼들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돈 없으면 공부 못 하잖아요. 국가에서는 의무교육이 필수예요. 우리 우리 그 전근대사 배울 때 그 국립대학들 있죠. 우리 학교 배웠던 거. 그 국공립학교들은 다 뭐예요? 다 무료예요. 근데 그게 개념이 여러분들 이상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은 원래 국가에서 무상으로 시켜주는 게 맞는 거예요. 또 제가 이런 주장하면 역시 너는 그게 아니고 교육을 하면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국가가 교육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거야. 물론 개인의 어떤 생활도 향상되지만 그게 개인의 생활 향상이 결국에는 국가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만하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쭉.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돼요. 삼균주의를. 그리고 이게 발표된 연도는 몇 년이에요? 41년. 이 한국 독립당이 언제 만들어지죠? 충칭에 도착했을 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진 건 1940년. 그러면 한국 독립당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건국강령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뭐로 이해하라는 거야? 건국 준비 활동으로 이해하라는 거지. 건국을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저저번 시간이죠. 힘들게 했던 예난. 예난입니다. 예난. 표정이 안 힘들었다는 표정이네. 문제만 하나도 못 푸시면서. 이 연안에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1942년에 만든. 이 조선 독립동맹의 직할 부대가 뭐였죠? 우리가 무장투쟁할 때 배웠던 건데. 이게 조선 의용군이죠. 그래서 이 조선 의용군이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태양산 전투하고 그랬다고 했죠? 윤세주 죽고 막 이런 거 기억나요? 그 단체가 이거예요. 조선 독립동맹. 이름 뭐라고요? 근데 왜 이건 기억이 이렇게 안 나는 거예요? 조선 독립동맹은? 이름이 비슷한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제가 어저께도 실전동용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제가 학생들을 잘못 판단하고 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묘우란 병자우란 설명하면서 외교 관계망을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이 움직임 이런 걸 막 분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인이 왜 북벌을 주장했는지 이게 막 형식적 북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거는 이해를 잘 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깊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틀리는 게 뭐냐? 그냥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 걸 싫어해요.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막 굉장히 논리적이고 막 그 깊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건 다 잘해요. 그냥 사람 이름 많이 나오면 힘들어하고 그냥 단체 이름 많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보통 조선후기 실학 이런 거 싫어해요. 그냥 사람이랑 책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근데 그 내용이 안으로 또 들어가면 뭐 이익의 한전론 이렇게 들어가면 이 한전론을 이해하는 건 더럽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어려워요. 한전론을 이해하는 거. 근데 그거를 물어보면 그건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럼 이익이 쓴 책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아까 내가 이제 파악을 했어. 그냥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건 막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사람 이름이랑 단체를 못 외우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수업 방법은 수업 방법대로 물론 이제 제 방법대로 가야 되겠지만 암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결국.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해가 아니구나. 암기가 안 되시는 거구나.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냥. 조선 독립동맹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조선 독립동맹에서 건국 강령을 발표해요. 여기서 건국 강령을 발표하죠. 이것도 42년이에요. 근데 이 건국 강령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건국 강령은 뭐 비슷해요. 뭐 친일 재산 몰수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도 경제적인 부분도 있긴 있는데 뭐 대기업의 국유화 이런 것들 다 들어있어요. 여기도 대기업의 국유화 이런 것들이 여기 강령에 다 들어있고 이것도 대기업의 국유화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대기업의 국유화 그러니까 삼성 이런 거 다 국유화 시킨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무교육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문제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상태로 이제 건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44년 정도가 되잖아요. 이제 몇 년? 44년이 되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 패망, 그러니까 패전의 기운이 이렇게 싹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해요. 44년이 되면. 45년이 되면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쳐맞고 죽는데, 나 요즘에 북한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 하여튼 요걸 이제 쳐맞고 죽는데, 그 전까지 44년부터 일본이 좀 조짐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패망의 이제 그림자가 패전의 그림자가 44년부터 이제 드리우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이 건국 준비 활동에 박차를 가야지. 그 전에는 망할 조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44년이 되니까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건국 준비 활동이 시작돼요. 중요한 건 이제 국내에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건국 준비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여기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이거든. 빨파 기억나시죠? 여기 완전 빨간색 아니야? 중국 팔로군과 막 연합해서 항일 전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던 여기 부대가 한국 광복군이고 그렇죠? 여기는 우익 진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독립이 돼버리면 광복이 되면 얘네 둘이 와서 정부를 세울 거 아니야. 그럼 정부가 두 개가 되네? 그러면 안 되잖아. 정부가 두 개가 되면 안 되지. 하나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44년에 어떤 노력이 이제 일어나냐면 이 국내에서 좌우 합작을 통한 통일 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국내에서 건국 준비 활동이 시작이 돼요. 이 국내 건국 준비 활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다. 국내 건국 준비 활동. 이게 이제 언제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44년에 조선 건국 동맹이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져요? 이걸 이제 조건동이라고 해요. 조건동. 실제로 약칭을 해서 불러요. 이거를 조독동 이렇게 부른다고.
이걸 조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건동은 좌우 합작을 통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좌우 연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방이 되고 나서 얘네 둘이 들어왔을 때 이 둘을 담을 수 있는 뭐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렇지,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야 통일 정부가 되는 거니까. 좌우 연합을 통한 건국 준비를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누가 중심이 돼서 지금 건국 준비하고 있는 거야? 좌익이. 이쪽은 누가 중심이 돼서? 그러면 조선건국동맹은 좌우 연합을 통한 건국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방 전후사 할 때 이렇게 좌우 연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여운형이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운형의 이름을 잃어버리세요. 잊어버려.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세요. 여운형은 이름이 여운형이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성이 좌우야 그냥. 복성을 쓰는 거죠. 아빠는 좌, 엄마는 우. 이름은 뭐고? 합작이고. 그러니까 얘 합자가 이렇게. 응? 계속 이상해지고 있어 수업이. 여운형이 중심이 되고 있다. 여운형이 중심이 돼서 이 조선 여기서도 이제 뭐를 발표하냐면 건국 강령을 발표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국 강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그렇죠? 좌우 연합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개가 결국 건국 준비 활동을 했던 단체예요. 요 세 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건국 준비 활동.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건국 독립 그러니까 건국 준비 활동을 했던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독립당. 그다음에 예난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 그다음에 국내에서 결성된 조선 건국동맹. 이거 세 개예요. 이거 세 개를 못 외워 가지고 그렇게 틀리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응? 세상에 이발이기수지 기발이승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이 단체를 못 외워가지고 틀리냐고. 응? 인물성 동론, 인물성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표정이 누가 이해해? 난 이해 못해 이 새끼야.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밑에다 여러분들 여기다 점점점 이렇게 하고 하나 좀 해볼 게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약칭으로 좀 써볼게요. 이 조건동이 되게 중요한 단체거든요. 이 단체가 제일. 그러니까 이 단체의 건국 강령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 강령의 내용이라고 보세요. 볼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한독당이라고 하세요. 이게 이제 한국 독립당이에요. 한독당의 건국 강령이 이거 좀 위에다 써야 되겠다. 한독당의 건국 강령이 요런 볼륨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 다음에 조독동의 건국 강령이 요런 볼륨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 강령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조선 건국 동맹의 건국 강령이 있고 한국 독립당의 건국 강령이 있고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 강령이 있는데 이 건국 강령들 중에 이렇게 겹치는 교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의 건국 강령에서 다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민주공화정이야. 뭐라고요? 민주공화정이 뭔데? 정부는 누가 세우는 거야? 국민이 세우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데도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의 민주공화정 정부가 뭐 미국에 의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 정말 짜증이 나죠. 그래서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 건국절 논란도 있는 거거든. 민주공화정 정부가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정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미국이 지원했어? 우리나라는 임시정부 시절서부터 뭐였어요? 민주공화정을 추구했던 나라잖아.
4대도 그만하면 됐어 이제. 모든 게 뭐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나라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미국의 은혜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것도 미국의 은혜고, 다 미국의 은혜면 어떻게 해. 참 답답해. 건국절 48년 건국절 노는데 이거야. 사실은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야. 미국이 미 군정을 통해서 민주공화정 체제를 확립해주고 그리고 건국이 됐다 뭐 이런 논리거든. 이게 친일 친미의 논리거든. 이 새끼들 그냥 싹 다 잡아가지고 씨 워싱턴으로 보내든지 해야지 씨. 이게 뭐라고요? 교집합이? 민주공화정이야. 민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 보세요. 이 조선 건국동맹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가지고 요건 이제 지울 거예요. 요건 지우고 이 조선 건국동맹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아니 1945년 정리해 볼게요. 1945년 8월 15일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복국이 된 거네요? 그럼 빨리 뭐를 해야 돼요? 건국을 해야죠. 그래서 이 조선 건국 동맹의 이름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아예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 이름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고. 이거를 우리가 약칭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건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약칭해서 이제 건준이라고 불러요. 잘 보세요.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1945년 8월 15일에 만들어져요. 이런 걸 해방 직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해방 2시간 후.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정부를 수립할 능력이 없었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8월 15일에. 그럼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볼게요. 이게 좌우연합을 통한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좌우연합을 통한 말 그대로 이제 건국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여운형만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안재홍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이 안재홍 선생님은 신간회에서도 활동했던 분이고 신간회 해소될 때 이걸 막으려고도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좌우연합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여운형이는 중도 좌파로 분류되고 안재홍 선생님은 중도 우파로 분류되세요. 이 안재홍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우리 그 조선학 운동할 때부터 배웠던 분이에요. 저번 시간에 조선학 운동, 조선 상고 사감,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신민족주의, 이게 이제 이거 좌우 연합으로 이용되는 거거든요. 정리해 보면 여운형 선생 이분은 중도 좌파로 분류돼요. 그리고 안재홍 선생 이분이 이제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데 이 두 분이 결국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했던 게 뭐냐면 해방되고 나서 바로 총독부와 협상을 해요. 이 여운형이 16일에 협상에 돌입하니까 8월 15일에 해방되고 16일에 여운형이가 총독부를 찾아가요. 그 총독을 만나서 총독과 협상을 한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알지? 망한 거.
그럼 이제 총독이 뭐 안다고 그럴 거 아니야. 짐 싸고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고. 예, 뭐 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저기 빨리 꺼져야 될 텐데 걱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뭐 앙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다가 이제 한 대씩 때리기도 하고 뭐. 어디 봐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 무정부 상태가 되면 만들어지는 상황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바로 치안입니다. 치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부가 없으면 이게 치안이 불안정해지면 막 이마트 습격해서 신라면 훔쳐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총독부로부터 여운형이가 제일 먼저 받아온 거는 뭐냐면 치안 유지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행정권 급한 거 이거를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국에 145개의 치안대를 설치하고 무정부 그러니까 이 치안 불안한 이 치안을 완전히 안정을 시키죠. 실제로 여운형이가. 그러니까 이건 무정부 상태를 완벽하게 뭐 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운형이가 무정부 상태를 완벽하게 틀어 막은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총독과 협상을 해서 일부 행정권과 치안 유지권 이게 치안 유지권이 제일 중요해요. 일부 행정권을 인수를 받아온 거죠. 이게 중요하고 이 치안 유지권은 실제로 아주 의미가 있는데 전국에 145개의 치안대를 설치해서 완벽하게 무정부 상태를 틀어 막았다. 여운형이가.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해방 이후에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막 친일파들은 친일파대로 으아! 막 이러고 있고 막 또 어떤 튀는 새끼들 있을 테고 뭐 별의별 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무정부 상태를 틀어막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동이 중요한 거예요. 전국에 145개의 치안대를 설치하여 무정부 상태를 틀어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의미가 있는 것.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여운형이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좌우가 연합돼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지금 현재로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운형이가 자주 썼던 말이거든요. 제가 여운형이가 썼던 말을 여러분들한테 자주 쓰는 건데 사실 이분과 내가 있어. 그쵸? 이분과 내가 생각이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지. 어떻게 같아? 여운형 선생님이 쓰셨던 말 중에서 제일 제가 감동받았던 말 같은 것이 끔찍한 거야. 이 사람이랑 나랑 생각이 같은 게 얼마나 끔찍한 거야. 클론이란 얘긴데. 그렇죠? 내 복제라는 거 아니야? 사람이 이럴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데 그걸 모아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운형이가 생각했던 철학이 그런 거지. 사람은 다 다른 거야. 이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내가 트럼프 싫어하는 것처럼 뭐 다른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내가 볼 땐 뭐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다 다른 거야, 다른 거. 아무튼 이 여운형 선생이 이거를 계속 주장했던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건국강령 같은 걸 발표를 해요. 뭐를 발표해요? 근데 이제 건국강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대 강령이 나오는데 세 번째 강령에서 뭐냐면 일시적 과도기 상태에 있어서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이게 제일 중요해. 일시적 과도기 상태에 있어서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사료가 나올 때 아 건준이구나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강령 중에서 하나만 좀 암기를 하자고요. 일시적 과도기 상태에서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땡땡땡. 이게 건주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좀 복잡해져요. 이러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러고 있는데 미군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려요. 누가 들어온다? 근데 미군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미군정을 실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운형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면 지금 실컷 뭐를 해놨는데 건국준비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군정이 실시되면 건국준비활동이 다 물거품 되잖아요. 우리가 정부를 못 세우고 미군이 정부를 세우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자, 봐요. 미군이 이제 상륙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한반도 상륙을 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연도 잘 보세요. 월. 이게 9월 8일이에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그리고 이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바로 미군정을 선포하거든요. 이게 9월 9일이에요.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되게 웃긴 아주 정말 이 역사적인 사진이 있는데 총독부 앞에 붙어있던 일장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장기를 끌어내리고 미국이 성조기를 올려요. 태극기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해방 이후의 상황을 단면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된 게 아니죠. 이러면 이건 주인만 바뀐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럼 그 주인만 바뀐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독립이 안 되는 게 괜찮은 애들. 걔네들을 우리가 친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미로 바뀐 애들은 어떤 애들이 친미가 됐을까? 그렇지. 친일을 했던 애들이 친미가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지금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계속. 저렇게 광화문에서 계속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거야. 정말 미치겠습니다. 진짜로. 진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어떻게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건지.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나이가 들어서 이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요. 뭐 혼자 있다가 책 읽다가 울고 그러더라고. 어저께는 기영도 시를 읽다가 또 울었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건준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해서 정부를 세웠더라면 친일파들도 다 청산되고 토지도 좀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분배되고 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텐데 미 군정이 실시되면서 이게 다 어긋난 거거든. 그럼 미 군정을 지지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문제라고. 우리나라는 그게. 어떤 애들이 미 군정을 지지했을까. 미 군정을 선포하는데 이게 9월 9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내용들의 거의 절반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생기고 나서 교육이 이루어졌던 파트예요. 90년대까지만 이런 얘기하면 갔어. 건준 얘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야. 그래 얼마나 어떤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 내가 사학과 가서 제일 놀란 게 수업을 봤는데 무슨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다 틀리는 거야. 알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교수한테 물어봐도 교수도 네가 공부해. 자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미 군정을 막으려는 노력을 건준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9월 6일에 며칠에? 그러니까 실제로 미군이 상륙한 게 9월 8일이니까 미군 상륙 전에 미군의 상륙 소식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준이 재빠르게 뭐를 만드냐면 그냥 정부를 세워버려요. 급하니까. 왜냐하면 미 군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저 정통성이 없는 애들이고 쟤네들은
큰일 나. 역시 중석이 네가 최고야. 내가 사실을 알게 됐어. 이러면 안 돼. 저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 큰일 나요 이러면. 조선 재밌어. 재밌다고. 조선 인민공화국이 수립돼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요거 잘 보고요. 월. 그래서 이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나서 이때 이제 주석을 누구로 하냐면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고 부주석은 여운형이가. 선생님 이승만은 왜 이렇게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요렇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실질적 이제 행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권을 누가 장악하냐면 조선 공산당 세력이 장악을 해요. 이 조선 인민공화국의 실권을 조선 공산당 세력이 실권을 장악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공산당 세력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힘을 가질 수 있었냐면 그냥 간단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는 농민이잖아요. 그럼 농민은 우리가 공산주의로 보면 계급적 구조로 보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농민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공산혁명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쉬워요. 그건 간단한 논리예요, 그냥. 이거를 이제 맨셰비키 혁명이라고 해요. 노동자 혁명을 볼셰비키라고 하고 농민 혁명을 맨셰비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학이 맨셰비키 혁명이에요. 농민들이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왜냐하면 많은 땅들이 대부분 다 일부 지주들에게 가 있고 친일파들에게 가 있고 이러니까 농민들은 토지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토지를 분배하려면 공산주의가 적합한 이론이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민들이 무슨 이론적으로 공산주의에 매몰돼서 막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상황 자체가 공산주의가 확산되기 아주 좋은 토양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력을 장악하니까 문제는 이 공산주의를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이 누군지 알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 다 뺏어서 공산화 시킨다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익 진영들이 대거 이탈을 하는데 그 우익 진영에서 과거 친일 자본 세력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우익 진영이 이게 이제 친일 자본 세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정지어야 돼요. 우익 진영 전체가 아니고 친일 자본 세력들, 자본가 세력들, 우익 진영이 다 이탈을 해요. 거의. 물론 이 사람들은 이 건준서부터도 참여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선생님 건준부터 참여를 안 했다는 게 뭐 이렇게 시간을 보세요. 이게 거의 짧아요. 이게 한 달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긴 시간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탈해서 만든 게 뭐냐면 한국민주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통적 우익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계보가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쫙 사람만 바뀌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념과 전략은 비슷해요. 응? 내 수업 들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한국민주당이 창당돼요. 결국 이 한국민주당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송진우, 김성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신랄한 비판, 그러니까 이제 사료 같은 거 읽고 있는데 조선인민공화국, 이걸 인공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뭐예요? 한국민주당이에요. 잘 나와요. 잘 나온다고.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미 군정이 딱 들어왔잖아. 미 군정이 선포됐잖아. 근데 미 군정이 딱 선포됐는데 한국민주당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죠. 미 군정이 딱 보는데 이 새끼들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들어. 왜? 미군은 이게 인정되지 않아야 군정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 군정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관계가 맞는 거 아니에요? 미군은 군정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걸 정부로 인정하면 군정을 실시할 수가 없잖아요. 미 군정청과, 난 이런 말 좋아, 긴밀한. 너무 말 재밌지 않아요? 긴밀한 관계. 사실 은밀한 이러면 더 좋은데. 에휴, 새끼들 진짜. 긴밀한 관계를 주자.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이거예요. 자, 봐요. 코미디 같은 상황. 이 미 군정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가 없죠. 왜? 이걸 인식하면 또 정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미 군정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겉으로는 임시정부를 지지해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살 수 있으니까. 임시정부가 전통적인 우익진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체성이 없는 애들이죠. 미 군정청을 지지했으면 임시정부를 부정해야 되는데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순간 완전히 자기들 이마에 친미가 딱 붙죠. 그러니까 친일 딱지 떼고 친미 딱지 딱 붙인 걸 이걸 방어를 하려면 임시정부를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임정을 지지해요. 그러면서 미 군정청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레파토리 같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씁시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야 얘네들이 국내에서 뭘 할 수 있으니까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임시정부를 지지한다고 해야.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친일인데 친미로 바꾼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를 못하잖아.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가면에.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모르면 이 가면에 100% 다 속아.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국 준비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테마를 만들어서 끊어서 갈 거거든요. 현대사는 좀 매우 힘들어서 오늘은 3번 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 건국 준비 파트는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까지 해서 한 파트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